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突破보기 변학문입니다. 오늘은 국제기구로부터 발명가 메달을 받은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기구는 세계 지식재산기구, 북한에서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라고 하는 와이포입니다. 와이포는 지적재산의 국제적인 서비스와 정보유통, 협력을 위해서 1967년 유엔 산하에 만들어졌고, 홈페이지에서 보니 회원국이 193개라고 합니다. 와이포의 발명가 메달은 나라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요. 세계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게 목적입니다. 시상을 시작한 1979년부터 최근까지 약 2,000개의 메달이 수여됐고, 받은 사람의 대다수는 개발도상국 발명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명가 메달을 북한의 연구자, 개발자들이 받았다는 보도가 가끔씩 북한 매체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공업시험소 소장과 실장, 그리고 공장 지배인이 2019년 발명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은하수와 함께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봄향기를 만드는 곳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불로초, 그러니까 영지버섯 배양액을 추출해서 만든 노화방지 영양액으로 메달을 받은 겁니다. 이 기술은 2018년 열린 북한의 제16차 국가발명 전람회에서도 금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프랑스의 한 연구소에 의뢰해 보니까 이 기술로 만든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랑콤 브랜드 제품보다 노화방지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유선옥 박사가 메달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메달을 받은 건 올해가 아니라 2017년이고 발명품은 천연생물 활성제입니다. 유선옥 박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식물 천여 종의 성분 분석을 진행해서 살충 능력이 있는 식물 200여 종을 찾았고, 여기서 추출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80종 이상의 해충을 잡을 수 있는 식물성 농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2010년에 천연생물 활성제를 개발했습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이 활성제에 들어있는 350여 가지의 영양성분과 유기물질이 작물의 뿌리 활성을 높여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하고, 공기 중에 질소 흡수도 많아져서 수확량이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활성제는 개발 이후 지금까지 실제 농업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선옥 박사는 이 활성제를 포함해서 총 9개의 생물약을 개발해서 이 중 4건을 발명 특허로 등록했고,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공훈과학자 칭호와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낙원연운 기술교류사라고 하는 회사의 부부연구자인 권석호, 한동숙도 식물성장 촉진제를 개발해서 2019년 발명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촉진제는 엽록소 함량과 광합성 능력을 높이고 해충과 추위, 염분 등에도 잘 견디게 해주고 작물의 영양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이걸 황해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등등의 농장에 썼더니 벼, 옥수수 같은 알곡작물은 20에서 30%, 감자, 채소, 과일 등은 50에서 100% 수확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경남도의 한 농장은 정보당 평균 수확량이 3톤에서 10톤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식료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분석기를 개발한 김책공대 금속공학부 분석기구 연구소의 연구사들, 지나치게 많이 축적된 여성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유선증을 예방해주는 기능성 건강식품을 만든 김일성대 교수 등이 발명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특수성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성과가 메달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보조 반사경을 가진 LED 투광 등을 개발해서 2016년 발명가 메달을 받은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서경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전공은 전자응용회로였다고 하고요. 20년 전에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전공에서 꽤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가 1995년 지방도시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비추는 조명이 어두운 걸 알고 나서부터 조명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에 LED 투광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가 개발한 이 등은 전국 각지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추고 있다고 하고요. 이 공을 인정받아서 최우수 발명가, 216 과학기술상 등을 받았습니다. 와이포의 발명가 메달을 받은 기술도 이러한 연구 개발의 결과라고 합니다. 자, 와이포 홈페이지를 보니까 와이포는 각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기관을 통해서 제출된 것들 중에서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북한의 개발자들도 지적소유권국이나 발명총국 같은 곳을 통해서 와이포의 심사를 요청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우수기술, 우수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방편으로 발명가 메달 심사를 신청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많지는 않지만 국제특허 등록을 시도하고 있고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된 2016년 하반기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특허 제목은 돼지 혈액에서 얻은 산소 운반용 대용 혈액 또는 혈액 대용물과 그 제조 방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제목 왼쪽 아래 세부 정보를 보면요. 자, 2018년 11월 20일 출원해서 2019년 4월 11일 등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띄운 김에 좀 더 살펴보면요. 자, 출원인이 임창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의대 의학과학기술교류소 소장이고요. 첨단 의료설비인 눈전기 생리검사기를 개발해서 2018년에 2017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자, 그 밑에 발명자는 윤원남, 한철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중 대표 발명자인 윤원남은 토파보기 12에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임창호 밑에서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대용혈액 연구에 성공했고 이어서 대용혈액 생산의 공업화 연구를 진행하다가 2018년 6월 실험실에서 쓰러져 숨진 사람입니다. 북한은 작년에 이 사람을 2018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은 자신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 세계에 내보내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과 규정에서도 특허와 상표를 포함한 각종 지적재산권 거래는 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북 간의 과학기술 교류 협력 모색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북한 과학기술 토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